자, 일단은 정보회의를 또 시작해봐야 되겠고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헷갈립니다. 말들이 다 달라요. 네. 물론 대부분의 연방은행 총재들은 이 연방은행도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시카고 여는 총재, 오늘 뭐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 그다음에 버스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이런 사람들이 또 얘기를 했는데 테이퍼링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 지금은 긴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제닛 옐런 재무부 다른 장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어쩌라는 건지.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압박을 할까 안 할까 그게 좀 관건이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트럼프 정부 때도 파월 의장이 절대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 있다.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지만 트럼프 압박을 하게 되면서 결국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도 뭐 재무장관 그리고 각 연준 회장 얘기가 틀려질 건데 결국 최종적으로 제일 상위에 있으신 분이 과연 압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인데 결정권자가.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 쪽에서 그렇게 그다지 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롬 파월 연준 네. 의장도 매번 연설에 나올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까지는 절대 없다. 네. 못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 이슈,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네. 그러니까 자산 사실 금리를 지금 올리기는 시장 충격이 크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자산 매입 규모를 어떻게 조절하고 연착륙을 시키느냐 네네. 이걸 텐데 시장에 충격을 안 주고. 네. 근데 시장은 이제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부채라고 하는 빚으로 지금 상당히 쌓아 올린 경제 회복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이 부채 압박이 크니까. 네. 그리고 연준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때와는 상당히 좀 다른 행보를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계속해서 시장 신화적인 어떤 정책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계속 시장에 신호를 주게 되면서 되도록이면 어떤 쇼크라든지 충격을 안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 재무장관이 되게 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상당히 시장에 충격이 될 거라는 것 본인도 알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권자의 입을 대신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바뀐 건지 이런 부분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최상위에 있으신 분이 어떤 발언이 어떻게 되고 생각이 어떤지가 그래서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연준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했었지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실시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맡긴다는 식의 어떤 얘기는 많이 했었지만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연준 의장과 그리고 재무장관 어쨌든 연준 의장 해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서로의 또 기싸움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게 네. 아주 미묘한 온도 차인데 네. 재무부, 그러니까 정부, 행정부, 네네. 중앙 어디로 이제 그 힘이 좀 이동해 가느냐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 동안에 이제 연방 준비 제도라고 하는 네. 사실 이게 뭐 전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고 미국의 중앙은행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민간 은행들의 주인인 누가 주인이냐 시장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국내 시장 보면은 약간 느낌이 촌농같이 녹아내리잖아요. 흘러내리고 있는 느낌? 네. 뭔가 이게 좀 불어나야 되는데 네. 쉽지도 않고. 자, 오늘은 그래서 정보회의를 뭐 연준 얘기할 거는 사실 아닌데 맥을 못 잡아서 요즘 계속 제가 헛갈리고 있다. 이게 포인트고 네. 저만 헷갈리는 건지. 쉽지가 않죠 지금 헷갈리고. 근데 아직도 그 저금리 네. 상황에 또 뭐 증시 주변의 대기 자금들 이 얘기 하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그 SKIET 공모주 청약에 80조 원 몰렸다가 뭐 일부는 나가고 공모 받고 한 40조 원은 요 주변에 있다고 하는데 뭐 40조 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시 않았어요?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은 공모주 청약만 하신다고. 그렇죠. 네. 유통시장에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자금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카카오뱅크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유통시장으로 들어오려면 뭔가 확신이 있거나 네네. 구미를 당기거나 그러려면 이제 수익률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잘 되는 기업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 좋다고 막 네. 매번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하는데 제자리 걸음 안 가거든요. 안 가고 뭐 일부 IT 주식이 좀 오르다가 또 빠지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타자는 뭐 네. 뭔가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을 없어요. 찾기도 되게 어렵고. 네. 그냥 오늘 아침에 등장한 이제 재료 중에 오늘 얘기하죠. 오늘 얘기. 저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이 백신에 대한 그 판권 특허를 이제 좀 일부 풀자. 네. 미국에서부터 미국 무역대표부인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풀자라고 했고 WHO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역사적인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특허권이 그 개발사들한테는 원래 있는 게 맞는데 그렇죠. 네. 인류 공공재의 개념으로 약간 유예적이지만 한식적으로 좀 네. 특허를 풀자. 그러면 이제 CMO 업체들 우리나라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바이오닉스, 삼성 그렇죠. 바이오로직스. 네. 그런 쪽에 오늘 좀 주목이 될까요? 근데 확실하게 그 생산이라는 부분이 계속 루머식으로 뜬구름식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스푸니티크인가요? 스푸트니크. V. 스푸트니크. 예. 이거 같은 경우도 한다 그랬다가 또 정부에서 안 한다고 뒤집어 버리고 이렇게 좀 많다 보니까 이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확실히 한다라는 발표가 없으니까 상당히 조금은 저도 헷갈리는데 네. 그러니까 그 백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가 모더나에 대해서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그쪽으로 집중했던 이유를 부터 좀 출발을 하면 되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그 특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허가 있냐면은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 그래갖고 약물 침투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이 백신이 주사를 만다고 해서 바로 세포 속에 침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침투하는 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 세포 속에 침투 도와주는 시스템이 특허가 방금 말씀드린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인데 이 특허가 모더나에 있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백신 개발을 거의 몰빵하듯이 그쪽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특허를 좀 풀어주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모더나가 이 특허를 미국 정부에서 압박을 하게 되면 풀 수밖에 없겠지만은 아마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도 분명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백신 개발이 좀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아마 앞으로 이런 백신에 대한 도입이 각 나라별도 있지만 제가 이전에 그 개장 방송에서 우스갯소리 한번 드렸는데 6월 1일부터 미국에 가게 되면 공짜로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6월 달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국내에서 조금 화이자라든지 그리고 뭐 새벽에 보니까 화이자 뭐 도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수송해 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좀 더 쉽게 맞고 싶다라면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쪽을 맞고 싶다라면은 아마 미국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을 가라고요? 백신 맞으러? 백신 맞으러 그건 좀 3번은 맞아야 되거든요. 모더나도. 네. 그건 좀 너무 뜬금없는데. 그래서 저도 말씀 우스갯소리가 드렸듯이 그래서 미국 쪽으로 여행객까지도 백신을 맞게 해준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그 자국 내 관광 산업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네. 오죽하면 이제 그러겠냐 네. 이거죠. 국내 백신에 대한 네. 수급이 원활치 않고 네. 계속 확진자는 500명, 600명대 네, 왔다 네. 갔다 하고 있고 오늘도 아마 600명대를 다시 나올 네, 것 네. 같은데 숫자가 안 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역에 지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병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은 미국 쪽의 그 스탠스는 네네. 뭐 이 유동성에 대한 거는 저금리는 네. 계속 유지가 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인 것 같고 네네. 백신에 관련돼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유예를 하는 네. 면제를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CMO 기업들이 네네. 사실은 조금 부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쵸.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또 SK 바이오닉스, 삼성 바이오닉스, 바이넥스,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그리고 뭐 녹십자도 얘기가 있고요. 녹십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CMO 생산 시설이 그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규모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그 특허권,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모더나의 어떤 그런 특허 이런 부분이 풀리게 된다라면은 아마 생산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생산은 하고 있는데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지적재산권 때문에 그 네. 앞에서 다 지키고 있다가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여기 남겨두질 않으니까.
그 우리가 쓸 수 네. 있는 게 없잖아요. 이 기업의 물론 그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진통제처럼 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품목이면은 또 이게 달라지만 알겠지만 이게 백신이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급되는 양은 작고 필요한 수요는 많고 네. 공급은 딸린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좀 풀어가지고 어쨌든 백신이 좀 많이 공급이 됐으면 좋겠네요.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이게 자본시장만 놓고 보면은 네네. 논리가 약간 역설적이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금융시장이 네. 돈으로 지금 버티고 그게 이제 개선될 거라는 것도 네. 막 당겨오고. 그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졌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 경험상. 그리고 과거에? 과거에도 네. 그렇고요. 네. 그 참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다음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네. 거는 이제 혹성이 다가온다든지. 뭐 상상력의 나래죠. 네. 아니, 그걸 우리가 이제 얘기할 건 아니고 자, 하여튼 자 정보 얘기가 너무 나가면 안 되니까 개별 기업들 좀 이슈들이 등장하는 게 있나요? 어떤 것들이 좀 보이는가요? 5월 4일 날 시간에 걸해서 그 광명전기라는 종목이 작은 기업인데. 예, 상당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것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단 뉴스부터 좀 출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5월 4일 날 연합뉴스라든지 서울신문을 통해서 나왔던 뉴스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개발 제한구역 내 그린벨트 내에 네.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 봤어요, 저도. 예. 그래서 뭐 명목은 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이 목표라고 하는데 어쨌든 개발 제한 구역 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좀 개정을 하면서 말 그대로 그린벨트 내 전기차란지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프라 일부 확충이죠. 네네. 사실 전기차를 보급하고 네네. 수소차를 보급해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그쵸. 충전소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네. 하다못해 가로등에 네. 그 충전하는 시설을 한다는 네. 논의도 있었고 다양하게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이제 유효지로 쓰이고 있는 그 그린벨트 내에 네네.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아이러니가 있는 게 그러면 충전하려면 또 그린벨트로 가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유소라든지 그리고 LPG 충전소 네. 이쪽에서도 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린벨트 내보다는 어쨌든 주유소라든지 그 기존의 가스스테이션, 가스 충전소 그쪽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전기차 충전소하고 수소차 얘기 나왔을 때 한번 그 LPG 충전소에 전국에 LPG 충전소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빨리 충전기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택시라든지 전세버스라든지 뭐 화물차 차고지에 이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 허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유소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LPG 충전소 내에 설치도 가능한데 중요한 건 이 주유소라든지 LPG 충전소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주유소 내 LPG 충전소 내에 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 아마 이것도 사업권 따기 위해서 아마 많이 경쟁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광명전기가 급등을 했는데 예. 근데 개인적으로 광명전기가 어떤 연관성이 7.1% 있나요? 예, 급등을 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네. 그냥 결국에는 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전기 분배 시설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전반이라고 예, 보통. 그래서 수배 전반이라 해가지고 여기 매출 비중이 광명전기의 84%고요. 네. 그리고 거의 이 수배 전반 시장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정부에서 2021년 올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12,000기 그리고 완속 충전기를 84,000기인데 지금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100kW가 넘어가게 되면 급속 충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된 기업을 잠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명전기가 그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인프라를 많이 설치하는 회사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전기 수급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져야 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배 전반에 정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수배 전반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좀 하고 작은 기업인데 그 동안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 대북 남북 기업주 얘기할 때 광명전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이퀄라이징 게 묶여가지고 네네. 도식화된 거죠. 네.
대북 관련주 그러면은 네. 뭐 송전 시설, 뭐 거기에 이제 배전 네네.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도로 시설 깔고 네. 철도 얘기하고 네. 그렇게만 이제 묶여 있던 건데 조금 다른 네. 개념으로. 이제는 전기차 인프라 테마. 근데 이게 매출이 있기 때문에 테마라고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진짜 그러니까. 수혜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별 네. 짜내는군요. 네, 네. 그래서 광명전기가 그런 연유를 해서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광명전기가 2월 18일 날 서울시 전기차 보급 계획 발표 때도 이슈가 되게 되면서 장중 20% 이렇게 급등을 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대한 수혜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될 종목이고요. 그래서 수배 전반에 관련 종목이 일단은 광명전기 거의 독보적이지만 그 비슷한 종목들이 일진전기, 선도전기, 재룡전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방금 말씀했지만은 남북기업주 이 종목들이 다 수변전에 묶여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전기 테마입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네. 스틸, 뭐 철강 이런 쪽 테마 강판. 모멘텀이었는데 오늘부터 뭐 전기 테마. 네. 그러네요. 그래서 한전은 또 가만히 있을 거고. 전기 수배전 테마 이렇게 네. 되면은 광명전기, 일진전기, 선도전기, 재룡전기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전기차 인프라 회사들, 충전기 보급 회사, 네. 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포스코 ICT, PS텍, PNE 천천히 솔루션, 포스코 ICT, 네. 예. 포스코 ICT, PNE 솔루션, P&E 솔루션. 네, PNE 솔루션. 요거는 항상 2차 전지 테마 때 묶였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PS텍, RT캐스트 어, 이렇게 네 종목이 항상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시그넷 EV가 자막이 먼저 나가버렸네요.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에 이 전기차 충전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SK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가 시그넷 EV라는 회사의 지분을 55%가량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0kW가 아니라 350kW라서 충전 속도가 되게 빨라요. 네. 그래가지고 이 시그넷 EV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죽전점 3층에 가게 되면은 시그넷 EV 충전기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마트 내에는 뭐 테슬라 충전기도 있고 일렉트릭 마트 쪽에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포스코 ICT 그 충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시그넷 EV 충전기 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시그넷 EV는 네. 코넥스인가요? 코넥스는 아니고 그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아, 비상장. 네, 비상장 업체입니다. 어, 근데 이게 요 회사가 지금 미국에 진출했고 급속 네. 충전기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50%가량 또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SK 그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그넷 코넥스. EV 코넥스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글로 네. 시그넷 EV를 치시면 코넥스 기업으로 나오긴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비상장 기업인 줄 알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조사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음. 그래서 P&E 솔루션은 원익 P&E로 또 사명이 변경됐대요. 오늘 죄송한 두 번이나 생겼네요. 이게 어쨌든, 이제 네. 그렇죠. 제가 굳이 핑계를 내자면은 내용을 조사를 하고 종목을 찾다 보니까 네. 그런 오류가 있으니까 정말 이 부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정태현 팀장의 네. 특징이자 장점은 이제 다양한 그 확장성과 또 그 아시는 게 많아요. 네. 정리가 잘 안 되는 거는 이제 단점. 그게 단점이죠. 쭉 이제 늘어놓으시기 때문에서 네. 막판에 이제 정리는 좀 해야 되는데 네. 자, 내용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말씀드릴 종목이 그래서 시그넷 EV라는 회사의 지분을 SK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면 자막에 나오고 있고. 나오듯이 아마 SK 이노베이션 주유소 같은 경우는 아마 시그넷 EV 충전기가 다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시그넷 EV의 충전기를 또 어디서 만드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좀 그 특징주를 부하게 됐었는데 대유플러스. 대유 플러스. 대유플러스가 그 시그넷 EV와 MOU를 맺어서 그 협력을 맺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우플러스가 그 시그넷 EV 제품의 판매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유지 보수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SK 주유소 내에서 이 시그넷 EV 충전기라든지 마트라든지 여기에 설치가 진행되게 되면은 설치가 되고 판매가 많이 될수록 이 대우플러스라는 회사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대우플러스가 지금 최근에 급등을 좀 하다 보니까 주의 종목을 떠 있어요. 근데 요것도 지금 현재 최근에 기간 조정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풀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시그넷 EV 급속 충전기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시그넷 EV를 봐야 되고 그 시그넷 EV에 파생되는 종목은 SK 그리고 대우플러스 이쪽을 좀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플러스가 올해 1월 달에 스마트 그리드 협회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을 완료를 하게 되면서 충전 사업
충전 인프라 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새롭게 한번 인프라 관련 종목으로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수배 전방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기 분배 시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광명전기 그리고 광명전기. 급속 충전기에서 새롭게 또 부각되는 종목인 이제 대우플러스 대유 플러스. 네, 요 두 종목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개별 규고 네네. 좀 저가지고 대유 플러스는 이제 투자 1,000원짜리 경고에서 주의로 바뀌었네. 네네. 그래서 조만간 풀릴 거라 생각. 풀릴 거라고? 풀릴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저희 네. 코너에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이영수 대표가 나와서 네. 그 가로등에 급속 네. 아니, 급속은 아니고 전기 완속 충전기를 충전기. 활용하는 예. IL 사이언스 네. 이 기업도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반응이 있었군요. 네. 그런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주유소들 같은 경우는 아직 업체가 어떤지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S-오일이 또 5월달부터 파주운종 드림 주유소에서 충전 서비스를 일단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5월달부터 확대가 될 건데 아마 이렇게 충전기 도입이 되면은 또 수혜주 기업이 아마 시장에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충전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했던 포스코, ICT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새롭게 나오는 종목들 뭐 대우플러스 방금 말씀 대우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광명전기도 될 수 있고 아마 또 다른 제2, 제3의 종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부각이 되게 되면은 빨리 체크를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기차 2차 전지 네네. 이제 진보하는 거죠. 네네. 좀 확장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서 이제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 네네. 이게가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다시 회자가 되고 있고 관련 기업들이 조금 네. 구체화되고 있다는 네네. 거 이제 개별 기업들 네, 그렇죠. 쪽으로. 그동안은 뭐 실체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는 실체가 조금씩 윤곽이 나온다. 그러니까 대우플러스 같은 경우도 주의 종목이지만 제가 굳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혀 실체가 없다라면 이거는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급속 충전기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게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소 관련된 네. 기업도 있긴 한데 뭐 지난번에 우리 한번 소개했는데 엠바이오니아라고 이제 네네. 필터링, 이 멤브레인 분리막 네. 여기도 지금 상당히 떠오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파악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그 국토교통부 뉴스를 보고 네. 조사를 막 하는데 이것도 한 장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수술까지 하게 되면 한 세네 장 또 두세 장 이상 넘어갈 거더라고요. 시간은 제한적인데 또 말씀 다 못 드릴까 봐. 그래서 네. 일단 전기차 요거만 일단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대한항공이 그 주말이란다. 휴일 날 나온 게 이제 UAM이라고 네, 하는 네. 도시명 도심항공. 네. 모빌리티 여기에 이제 특화된 사업부를 전략적으로 다시 뿌리고 네네. 기업들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실행 단계는 얼마나 빨리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결국 그 배터리 문제일 것 같아요. 그 그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UAM에 이제 전기 배터리를 쓰면 이게 무거우니까 네. 배터리가 상당히 무거워요, 그죠? 그리고 전기 배터리가. 그것도 그 뭐야 될까 용량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문제.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앨런 머스크가 비행기에도 이 전기차 배터리를 넣으려고 하는데 결국 문제가 이 배터리 용량 문제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용량은 된다고 커야 하더라고요. 되고 네. 무게는 가벼워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실어 날라야 되니까 네.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렇죠. 가다가 떨어져 버리면은 뭐 사고죠, 사고. 네, 그러면 드론이겠죠. 상상할 수 없는. 드론밖에 힘이. 근데 이제 그러면은 항공기에 이 연료 전지를 어떻게 쓸 거냐는 네네. 이제 기업마다 그런 포지션이 다르지만 현대차는 수소를 연료 전지. 지향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관련돼서 산업과 기업들을 좀 더 찾는 네네. 작업들을 미리 해놓으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확 다가왔을 때 뒷북칠 필요 없이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기업은 하나 시스템 정도? 한화 하 시스템. 네, 그 하나 정도 지금 시스템. 기억이 나네요. 음, 그래서 저것도 앞으로 현대차도 진행을 하고 네. 하니까 결국 현대차도 UAM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스타트를 꺼낸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도 그 부분이니까요. 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자율주행 기술, 요게 있다 보니까 이 기술을 접목을 시키고 이번 로봇 기술 결국 항공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한항공은 UAM 사업에서 이제 기체, 동체가 아니라 네. 관제 시스템 쪽으로 자기네들은 특화하겠다.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그것도 거 다 인프라니까. 하겠다 네네. 이러면은
뭐 어쩌자는 건데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우리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할 겁니다라고 남들 못하는 거에 대해서 딱 그런 제시를 해주는 거는 기업이 조금 센스가 있어지는 거 그렇죠. 아닌가. 어차피 저것도 결국에 UAM도 인프라 문제가 나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관제해야 되니까 이게 그렇죠. 가다가 충돌하면 안 되고 물론 네. 자율주행을 하고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사람이 조정을 하면은 관제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대한항공이 전국의 공항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들 보게 되면은 UAM 인프라 쪽을 보게 되면 대한항공이 대장이 되고 조속에서도 어느 기업이 또 사업 관련된 사업을 또 따낼 것인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한테 숙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네. 도지코인은 시총이 90조 원. 네. 모더나하고 GM을 네. 제쳤대요. 네. 아마 제가 코인을 한다는 얘기 나오면 고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절대 안 한다 그랬잖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는 이따가 네. 또 다시 얘기해야 돼서 뭐 상징성 있는 뉴스들이 사실 많이 지금 등장했어요. S&P에서 암호화폐 인덱스를 출시했기 네. 때문에 아이고 시간 너무 많이 갔네. 네. 요건 다음에. 네. 내일은 안 나오시죠? 네. 다음 주에. 내일은 다른 분이 나오시죠. 네, 내일 다음 주에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조금 네. 한번 가상자산 네. 이쪽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 숙제는 이제 같아요. 암호화폐. 미션을 드렸습니다. 네. 안녕. 자,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정보회의를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